참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터지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내게 돼요. 또는 아니면 아예 완전히 갑자기 끊어버리죠, 관계를. 네. 도망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참다 보면 생겨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책 보면서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자기개발, 경제학력 쪽이 이제 원래 작가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원래 그냥 유튜버였던 걸로 아시는데 직업이 작가였고 이번에 10번째 책까지 출간해서 지금 책 10권 출간했는 작가로서 아니 이름부터 김 작가인데. 아니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김주식으로 바꿔라. 왜 채널 이름이 김 작가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니까요. 김프로. 아마도 이제 작가님이 이제 다루는 책의 주제든 강연이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 인맥 관리라든가 아니 인간관계,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감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관심 많아서 오늘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지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그 주식에서도 손절이란 게 있거든요. 이 손절 잘못하면 그냥 강제 장기 투자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인생에서도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친해지는 게 되게 우연으로 친해지거든요. 같은 반, 같은 교회, 같은 직장, 그러다 몇 가지 사건들과 뭐 잘 맞는 호흡으로 궁합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손절해야 하는 것까지. 근데 사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손절은 타이밍이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손절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않아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그 사람을 손절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거나 싫거나 저 사람이 괴롭거나 그것은 어떤 시점부터 보여요. 내가 저 사람을 손절해야 될까 안 할까, 그게 고민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시점부터 보이죠. 아, 내가 손절을 언젠가는 해야겠구나. 근데 타이밍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어떤 타이밍에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대부분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그게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손절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꼭 손절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절이라는 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연인관계에서는 분명히 정해줘야 하겠지만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서서히 멀어지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그렇죠.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을 또 너를 오늘부터 만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드는 오늘부터 너랑 것이거든요. 절교야? 네, 그것도 굉장히 사실 초중고 때 많이 했는데. 네, 유치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치하다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좀 성숙한 인간관계를 하려면 그냥 서서히 덜 보면서 멀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나중에 또 어울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끊을 거야 또는 이 사람이랑 더 친해질 거야, 이런 어떤 단호함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는 독이 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저는 너무 빨리 손절을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은 본인마다 다르겠지만 3번 정도의 기회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몇 번 정도의 어떤 시간을 저 사람에게 줄까?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끝이야. 전 이것도 조금 너무 아닌 것 같고, 또 반대로 예를 들면 내가 꾹꾹 참기만 하면 너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의 스트라이크 정도의 어떤 스템을 거치고 보류의 스템을 거치는데, 사람마다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끊는 게 아니라 조금씩 멀리 해라. 그 다음에 3번 정도의 기회는 주자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좀 독이 되는 관계라고 보세요? 최근에 나는 솔로 보셨어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열광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왜 빌런이라고 하죠. 저는 왜 그렇게 화제가 될까를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빌런을 인생에서 만나면 정말 황폐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들을, 어떤 코멘트들이 사람이었냐면, 있었는데? 그러니까 크게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A라는 빌런은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자기 연민이 너무나 심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너가 나보다는 힘들지 않을 거야, 너가 나만큼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은 같이 붙어
넘쳐 다니는 고통에 것이잖아요. 우월감이 있는 분.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1인분의 고통이 있고 그것은 물론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있겠죠. 고통의 수치라는 게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고통은 또 한편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주관적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도 네가 나보다는 더 힘들지. 나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네가 나에 비하겠어. 이렇게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 그래 물론 내가 너보다는 덜하지만 아 그래 물론 뭐 너에게 비하겠니? 이런 마음이 어떤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평가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독이 되죠. 왜냐하면 항상 언제나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는 나의 보다 몰라. 너는 나보다 깊지 않은 사람이야. 네가 뭘 알아? 나의 반이라도 이해할까? 이런 식으로 항상 사람을 깔아 뭉개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소통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위로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고요. 두 번째 빌런은 이런 거예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이해한 건 이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보통은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이 뭔데 정확한 사실이 뭔데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 자기가 이해한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너 가짜뉴스 아니야?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네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메신저로 공격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랑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르게 돌게 되죠. 그리고 그걸 따진다 하더라도 사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상하게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오히려 공격이 되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너무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보다 자기가 이해한 바가 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사게 되죠. 그 사람은 또 막 퍼뜨리니까,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니까 피해를 입게 되죠. 나에 대한 오해를 다른 사람에게 마치 사실인 양 퍼뜨리게 되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이해한 바를 퍼뜨린 상황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제가 이상하게 말하고 다녔다는 식으로 오히려 오해를 더 부추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저라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받게 되기가 쉽죠. 이런 사람과는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멀어지는. 손절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을 얘기해봤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너랑 멀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그것을 또 다르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과는 최대한 말을 안 섞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A분의 이제 자기 연민에서 좀 공감 가는 거는, 사실 저는 이제 김작가 TV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는데 저도 이제 인생에 좀 고통과 뭐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 이제 파도가 좀 많은 거죠. 객관적으로 봐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약간 남들이 저보다 힘든 걸 얘기하면서 뭐 엄청 힘들다고 얘기할 때는 뭔가 낮게 보고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건 근데 힘든 것도 아니야. 그렇죠. 야,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제가 좀 충격받는 사건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한 번은 진짜 저희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를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 사례를.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때도 술 마시면서 막 이제 어떤 힘든 게 있다 하길래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저보다 큰 건 없습니다. 아주 막 이제 거만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라는 거였죠. 나 괜찮으니까. 그랬는데 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큰 게 나왔어요? 너무 큰 게 와서 야, 이게 함부로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은 저한테 자기는 뭔가 다 좋은 사람인데 이 불행과 고통에 우월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나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저는 그때 박수 치면서 뭐라 했냐면, 저는 이제 인정을 잘하거든요. 야, 너무 맞는 말이다. 다음부터 내가 자기 객관화가 되시네요. 메타인지가 있으시네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다. 내가 네. 만나면서 3년 동안 너가 나한테 해준 말이 제일 좋은 단어야. 내가 좀 조심하도록 할게. 아무래도 고통이 좀 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분야에서 엄청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보다 성공이 좀 작은 사람을 낮게 보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조심해야죠, 당연히.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을 또 만났고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와 내가 동등하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대화이지, 그것이 아니면 훈계거든요. 근데 자꾸 대화가 훈계로 가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허해지죠.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입식으로 어떤 교훈을 그냥
때려 넣었으니까요. 자기 연민과 어쨌든 뭐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혹시 뭐 그 밖에 또 피해야 되는 사람, 어쨌든 작가님도 직장 생활도 하셨고 뭐 지금 벌써 30년 넘게 삶을 사셨으니까요. 30년 넘게. 짧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20대는 아니잖아. 아, 그래요? 네, 뭐 직장 생활도 10년 했고. 그러니까 네. 아르바이트도 제가 알기로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거의 뭐 어릴 때부터도 했고 그랬죠. 네. 근데 저 사람을 손절해야겠다. 사실 저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제는 내가 손절당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후배 입장에 많았다면 요즘은 어쨌든 그래도 선배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가 이러다가 손절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손절할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러다 손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화를 좀 불편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저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캐치하고 모든 대화가 자기 위주로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절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걸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 모든 이야기를 깔때기로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들이죠. 마이크를 자기가 계속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해서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나간다고 해서 뭐 다 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다 깔때기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랑은 관계를 오래 하면 조금 탈이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도 뭐 강의가 아니고서 일반적일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 4대6 최소 4는 듣고 내가 말을 많이 하더라도 6 4대6 이상으로는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9대1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네. 자, 그럼 나를 갉아먹는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좀 상처를 줄까요? 그리고 이게 참기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기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참아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작가님은? 저는 전반적으로는 좀 잘 참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성이든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약간 힘들거나 약간 피해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참으시다가 이제 끝까지 참으실 아니요. 수 있어요? 나중에 터지죠. 당연히 터지죠. 저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옛날에 이걸로 이제 만났던 분들 싸웠던 적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걸 막 잘해주잖아요. 이제 내가 뭐 한 100을 잘해줘요. 100을 기대한 건 잘못됐죠. 근데 70에서 50 정도는 저는 와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보상 심리, 그러니까 누구라도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뭔가 사랑을 표현했든 선물을 줬든 뭘 줬든 아무것도 안 주는데 100을 다 주고 나한테 하나도 안 준다? 그럼 부모도 자식한테 얼마나 가능할 존재일까? 그 외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나중에 딱 터트리면 이제 그때 가서는 그분들은 항상 이제 몰랐다 이러죠. 몰랐다거나 너가 하고 싶어서 했다거나 네, 맞아요. 뭐 보상을 원해서 했던 거야? 맞아요. 하면서 딱 들으면 약간 현타가 오죠. 맞아. 뭐지? 아니 씨. 그러니까 저는 참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누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고 있죠. 다 참지 마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영원히 참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참으면은 뭐 절에 가셔가지고 수도승하시지 뭐 굳이 우리 속세에 계시겠습니까? 보통은 터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통은 터졌을 때 A라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사람은 터질 때 그 전에 몇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는 이 사람이 비단 이번에 잘못했기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한 10번 정도 잘못했던 게 쌓여있기 때문에 보통 터질 때 어떻게 터지냐면 호수가 터지듯이 화가 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어떤 대화로 우리가 한번 내가 폭발했지만 풀어보자 이게 잘 안 되고요. 보통은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인간이라면 이렇게는 안 해야지. 그래도 네가 알아봐야 줘야 되지 않냐? 기본이 안 돼 있구나라는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터지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내게 돼요. 또는 아니면 아예 완전히 갑자기 끊어버리죠, 관계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 사람이? 어리둥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정말 그 정도나 화가 날 일이었어? 그랬으면 사전에 나한테 좀 언지를 줘야 되지 않아? 너 성격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네가 그렇게 터질 정도로 화가 났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꾹꾹 참아왔다는 거야? 나 지금 그게 더 기분 나쁜데? 이런 식으로 공격할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보통 이런 사람들이 또 도망가는 걸 많이 선택해. 도망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것조차 나는 너무 힘들어. 연락 두절이 돼버리면 또 반대로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원인이었지? 알 수 없어.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라는 식으로 자기를 들여
들여다보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그냥 단순히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오해를 많이 사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참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간 혐오가 생겨요. 인간은 다 그러는가 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쏟아봤자 돌아오지 않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안 되네. 라고 하니까 인간 혐오가 생기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자꾸만 어떤 벽을 쳐요. 내가 그전에 너무 많이 상처받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옛날에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뭘로 막을 걸 이걸로 막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죠. 뭐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게 있죠. 호미로 말 가래로 막는다 이런 것처럼 너무 많이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꾸만 가래로 막게 돼요. 가볍게 물어봐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가볍게 물어보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저는 가볍게라도 한번 터지기 전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이 서운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장난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라고 처음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는 한번 기다려봐 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항상 지각을 했었는데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다음에도 혹시 그러면은 내가 한번 지각을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한 번씩 그냥 가볍게 한번 툭툭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가볍게 툭툭을 잘 안 해보세요. 참다가 한 10번 참았을 때 터트려 버리시죠. 그래서 저는 가볍게 예를 들어서 연인이에요. 연인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서운한 게 생겼어요. 그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지만 살짝 화가 났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그냥 가볍게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대화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출신이시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 또한 대구 출신이거든요. 근데 대구 사람들이 약간 저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요? 대구 사람들이 약간 참다가 한 번에 약간 터트려 버려요. 특히나 더. 근데 그 터트릴 때 너무 강도가 세요. 보통 우리가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들어도 넌 인간 안 되겠다. 정신머리가 너는 썩었다. 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터트리니까 듣는 사람이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군요.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게 돼요. 메시지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너무 좀 지각이 잦네요 라고 말하면 지각이 내가 좀 잦았네 이렇게 되는데 너 정신머리가 썩었네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그렇지. 말을 하나? 저 그렇지. 사람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그렇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된 메시지는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접하게 되는 대화들도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연인관계에서도 이래요. 연인관계에서 예를 들면 얘가 항상 지각을 해요. 한 10번은 참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한 11번째 얘기해요. 너 왜 항상 늦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가 내가 또 뭘 항상 늦어. 이렇게 돼요. 넌 꼭 말을 그렇게 하더라 사람이.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만 감정적으로 참던 사람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뭉뚱그려서 너는 왜 이런 인간이냐? 라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대화를 좀 피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하려면 덜 쌓였을 때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조직생활이든 친구 관계든 또는 연인 관계든. 덜 쌓였을 때 좀 노크를 해봐야 되는군요. 네. 문부터 확 열지 말고 네. 문 열고 그냥 소리를 확 질러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터지는 거다 보니까. 저 또한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20대 때까지만 해도 거의 참다가 저 사람을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어차피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확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둘 다 너무나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하고 터트려버리면 정말 관계가 너무 파탄이 나버리고 근데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잖아. 돌고 돌아 또 보게 됩니다. 분명히. 돌고 돌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손절을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다음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할 때 항상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이랑도 이렇게 끝이 안 좋게 그냥 확 나지 않을까? 관계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저는 우리가 중요한 게 손절을 하는 이유가 뭐지? 인간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를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것을 끝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 관계는 더 잘하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연인관계에서 대화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게 뭐예요? 왜 배우고 싶어요? 다음 연인관계에서는 잘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또는 어쨌든 이걸 잘하기 위해서이지 이걸 빨리 끝내서 다시는 이걸 안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